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리뷰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현대 로템이 기관 상위 종목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코스피 정리해 보겠습니다. 2705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고 일단 2779 고점을 찍고 약 한 7일 정도 계속해서 보합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떠한 기대감에도 반응하지 않고 매수와 매도와 같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봉 자체는 큰 폭의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0.5씩 0.5%씩 거의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한두 개의 이슈로 크게 움직이거나 크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갭을 메꾸고 있다라는 단계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내일 휴장이죠.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에 짧은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선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갭매꾸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 두 번째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지지대, 지지선, 추세대 같은 경우에는 2650 정도에서 여기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2650선까지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시장 대응하는데 일단 뭐 급하게 매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수급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3월과 4월을 시장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관 매수세에 힘을 얻었었거든요. 외국인도 매수하긴 했었지만 기관의 움직임이 더 컸었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이 약간 빠지면서 골고루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기관이 들어온 걸 노란색으로 색칠해 봤습니다. 음식료품 개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철강 및 금속 마찬가지고요. 금값과 구리값이 많이 오르면서 일단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의 수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에도 수급이 평소 대비해서 많이 줄어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 증권과 금융업 약간 방어적인 성격, 건설업 그리고 운수창고 들어왔는데 일단 운수창고에서 현대로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종목 뒤에 리뷰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지금 수급이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 탈출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지만 이런 비주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길지 않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줄 때 잘 나와야 되고 기회 줄 때 잘 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 수급 상위에 외국인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상위는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인버스도 들어와 있는 게 약간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위에 있는데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매수 상위에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호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이 마찬가지로 상위에 들어와 있고요. 반가운 종목인 셀트리온도 시총 상위에 수급을 이름에 올렸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셀트리온 세 가지고요. 일단 흐름을 정리를 좀 해보면 코스피는 오늘 아침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갭을 메꾸고 결국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하단에서 지지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2700 정도 아까 보셨다시피 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에 여기 있는 부분까지 보면서 생각보다 강한 흐름으로 지지받았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기간 수급은 좀 미미했던 하루였고요. 외국인은 특히나 매도세가 4월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우리나라는 휴장이지만 미국 시장은 열리거든요. 내일 중요한 지표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향세 그리고 상승세 하향세를 번갈아 가면서 약간은 이제 하방에서 지지받는 떨어진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 금리 인하 시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일 CPI에 따라서 코스피가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혹은 지지선을 아래로 무너뜨리면서 2650선까지 내려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밀릴 것이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금리 오르는 것이 일단은 가장 부담인데요. 10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4%뭐 초반까지도 떨어졌던 미국 10년물 금리인데 일단 4.46까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점차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HMM이나 한진칼이 운송 업종에서 수급에 참여하면서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급락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지만 오늘 반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삼전이 숨고르기 하면서 다른 종목들의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3월과 4월에 3월 후반부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시장 수급을 다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사실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매수해놨던 종목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힘든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특징주 이제 두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이틀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작은 몸통을 하면서 바닥을 알리는 신호를 보였는데 일단 오늘도 장 초반에 10% 이상 급등하면서 후반 들어서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형태로 마감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저점을 깨면서 하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 성격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5%까지 떨어졌다라는 잠정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G 엔솔 때문에 주가가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는 인식이 좀 퍼지면서 거래가 오늘 조금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300% 평소에 3배 이상 늘어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수요를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물론 플러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캐파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 캐파 자체가 커진다라는 것은 일단 그 비용 측면만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당장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직 증권사 세 곳에서 나오는 컨센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한두 군데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 보이면서 실적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매출 증가하고 있는 속도는 엄청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도 고점 5,000원을 넘어가면서 엄청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매도하신 분 있고 저처럼 홀딩하는 이 매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밀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요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명확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 밸류에이션 해드렸을 때도 3,800원 밑으로는 정말 떨어지기 힘듭니다. 어쨌든 3,800원을 잘 지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잘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옵트론텍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전장이 최근 들어 약간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AI에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카메라 그다음에 조리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대표적으로 증가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제로 이제 주당 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EPS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놓으시면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상위에 있던 종목 중에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차트가 되게 예쁜 모습인 거죠. 우상향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밀리더라도 조정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밀리는 것이 아니라 한 30% 혹은 60% 정도 조정받으면서 이 기다렸던 수급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1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14만 원대 매수해서 잘 사고 잘 팔고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공방이 치열합니다. 최근에 한 5일 정도 조정 혹은 봉합세의 이유가 이 공매도 때문인데요. 공매도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기관이 약간 누르는 모습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마련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매도는 우리나라 증권사 대표적인 대형사 통해서는 안 되지만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매도가 많이 생각보다 늘어났었지만 이 부분들이 잘 소화되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잘 방어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퍼 측면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제 기대보다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판단할 수 있는데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작년 실적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 흐름 자체로 보면은 주가가 요 부근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수준이거든요. 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퍼가 한 17배 이내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만 원 정도 주가니까 20만 원 주가가 16배 정도니까 뭐 16배, 1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고 봤을 때는 17배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7배라는 숫자는 전기전자의 82배 엄청나게 높죠. 왜냐하면 2차 전지들이 뭐 퍼가 막 1000배, 2000배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뻥튀기 된 부분들이 있는데 코스피 전체로 보면 약 20배 정도 수준이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하이닉스가 20배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사실상 홀딩 하시는데 좀 더 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보시면은요, 세계년도 더하기 빼기 한 것보다도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더하면 20이고, 이거 하면은 13인데 비슷하네요. 3년 동안 돈 번 거를 24년에 한 번에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요. 단기 순이익도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고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일단 퍼도 여기 예측치는 14배 정도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수급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왜 적어놨지? 21년 말 정도에 15만 원 수준이 24배 정도였거든요. 21년 말 정도가 여기 정도인데 이게 한 13만 원, 14만 원 얼마야? 13만 원 수준이었는데 13만 원. 이게 10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퍼가 14배, 15배 하니까 사실상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큰 여력으로서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로템입니다. 오늘 현대 로템이 목표가 상승에 힘입어서 일단 8%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에 올라왔는데 1분기 실적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이 2개분기 연속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면서 일단 오늘 주가가 또 뻥튀기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K2 전차 판매가 폴란드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것들이 이제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 함께 나왔었는데 수출입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해외에 수출하는 품목일 경우에 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최대 수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4만 1,000원까지 올랐고 목표가는 4만 7,000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RSI는 과열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공부하는 측면에서 가져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은 참고하시면 좋을 게 개인이 파는 종목들이 오르는 것 대표적인 종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거 팔아야 되고 내가 팔고 싶은 거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이 애증의 셀트리온은 진짜 참 속상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제 나온 이슈가 진펜트라 이제 램시마 SC 미국 버전 진펜트라가 3대 PBM의 등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기대를 많이 했고 어제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그만큼 다 반납하면서 이 긴 횡보장에서 일단 지지선 위로는 올라가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오늘 큰 폭의 하락폭이었습니다. 3대 PBM은 엑스프레스나 옵티마랑 뭐 케어렉스, 뭐 카렉스 뭐 여러 가지 읽긴 하는데 케어렉스까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30%, 30%, 뭐 20%이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거의 비중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를 제가 모르는 건가 싶어서 봤더니 뭐 추측만 난무할 뿐. 그래서 공시사항을 살펴봤더니 PBM 계약 관련돼서 어딘지를 밝힐 수 없다. 일단 홈페이지 통해서는 이 PBM의 등재 관련돼서 뭐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이 보시면 이제 출시된 직후 여러 PBM들과 처방집 등재를 위한 처방집이 등재돼야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보험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3대 PBM 중 한 곳과 출시 보름 만에 진펜트라 등재 계약이라는 체결을 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딘지를 밝히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사실 안 밝힐 이유가 있나 싶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밝힐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겠죠. 저는 뭐 그 사업 구체적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이 가능한 PBM이 등재됐다라는 소식인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뢰도를 깨는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뭐 밝히면 되잖아요. 뭐 중간에 깨질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계약 체결인 것 같은데 체결 예정이 아니라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익스프레스라는 얘기도 있고 옵티마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뭐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실적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 앞선 종목들하고 매출액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가 잘 판매된다라는 가정 하에 매출 잡혀 있는 거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고에 쌓여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로 연결되기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천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들어서도 낮은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려줄 거냐?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18만 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실적이냐. 실적은 이제 PBM에 등재되고 잘 판매가 되고 한 3개월 후부터 이게 나올 텐데 얼마나 추이가 좋으냐. 혹은 뭐 모르겠다.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여태까지 행동했던 것들이 시장의 신뢰도를 많이 깨트린 행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냐.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긴 한데 사실 대단한 회사이긴 하죠. 뭐 맨손으로 지금 미국까지 건너가서 나서 상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5천억이라는 영업 당기순이익의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일단 이 주당순이익 3,425원 정도 수준인 거고 3,425원을 이제 퍼 50배 정도 53배 정도로 예측하면 18만 원 주가이기 때문에 이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실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18만 원 수준이 적정한 가격이긴 합니다. 기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혹은 이 PBM 잘 등재가 돼서 뭐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낸다라고 한다면 6천억까지는 무리할 수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3개년 동안 6천억 수준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당 순이익은 4,110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4,110원을 53배 평균 퍼로 적용하게 되면은 일단 21만 7천원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대치가 더 더해져서 주가가 알파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가격이니까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고 그 밑으로는 이 차익 무위험 차익이라는 그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 기본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하면서 종목들 보는 뷰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부담 없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